가계약금 절대 급하게 걸지 마십시오. 절대로 급하게 걸 이유가 없습니다. 막 500만 원 이렇게 한도로 이체를 설정해버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집에 대한 매도가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딸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계약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우리가 살면서 할 일은 있지만 많은 수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번 할 때마다 굉장히 큰 돈이 오가는 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 전에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각 단계마다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계약 프로세스인데요. 부동산은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가계약금,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순서대로 부동산 계약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중요한 점이 하나씩 있는데요. 가계약금은 계약을 실제로 한 거는 아니고 가짜 계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돈이 한번 오고 가는 것 자체를 했을 때 내가 그 계약 자체를 무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뷰티샵이나 이런 데 가면은 노쇼 금지용 계약금 같은 걸 걸죠. 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날 고객이 오겠다고 해놓고 안 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걸어 놓는 건데요. 웬만하면 돈을 한번 걸면 사람들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돈을 그냥 남한테 주기는 싫거든요. 이런 것처럼 집을 계약을 할 때도 내 돈이 한번 딱 가버리고 나면은 그게 설령 파기가 가능한 가계약금이라 할지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계약의 프로세스에서 각 단계별로 다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계약금을 걸 때인 거예요. 내가 가계약금을 걸어버리면 계약은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내가 정말 매수를 하고 싶든 매도를 하고 싶든 그 계약을 포기를 하고 싶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한번 돈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 돈을 쓴 것에 대해서 좀 사람은 그 손해를 안 보고 싶어 해서 그 계약을 끌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는 여러 번 고민을 하시고 절대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걸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같은 경우는 전체 내가 살 돈의 10% 정도를 통상 거는데요. 이 계약금은 내가 먼저 보낸 가계약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가계약금과 계약금을 합쳐서 전체 매수할 돈의 10% 정도 잡아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도금 같은 경우는 통상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략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조건에 중도금을 넣고 내가 중도금을 지불해버리면 그 계약은 무조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계약 무조건 성사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조항에 중도금이라는 조건을 넣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금을 넣으면 무조건 계약이 체결이 된다. 그리고 중도금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잔금을 치르는데요. 잔금 치를 때는 전체 내가 매수할 돈에 계약금을 이제 걸었잖아요. 10%. 그러면 그 돈을 뺀 나머지 돈을 잔금을 치르면 전체적인 계약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 프로세스로 이렇게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계약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았죠. 이제 각 단계별로 좀 중요한 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사람들이 살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집에 대한 매도가 먼저입니다. 나 나중에 이 집 팔고 다른 집을 살 거니까 이 집을 사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집이 안 팔릴 경우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주택자라면 아니면 다주택자라면 덥석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제대로 해결을 하고 매수 계획을 잡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는 당연히 직장도 다니고 이러니까 담보대출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이제 대출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서 집을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나의 대출의 한도는 얼마지? 내가 진짜 가용한 돈이 얼마인지 그거부터 좀 정확히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내가 집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매수를 해서 전세를 줄 것이라고 한다면 전세입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잔금일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계약을 하기 전까지 전세입자를 구해서 그 계약일자의 모든 프로세스가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일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돈 아니지만 뭔가 아까운 건데요. 취득세인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6월 1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내가 만약에 매수자라고 한다면 6월 1일 이후에 집을 매수를 하는 게 취득세를 안 내는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도를 할 거면은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해야지 내가 보유한 주택수가 작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월 1일을 기점으로 매수자인지 매도자인지 그 포지션에 따라서 그 계획을 좀 잘 잡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계약금에 대해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계약금 절대 급하게 걸지 마십시오. 절대로 급하게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걸기 전에는 반드시 대출, 잔금, 전세,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계약에 들어갈 돈,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하시고 그걸 상의를 한 다음에 가계약금을 걸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추가로 빌트인이나 옵션 같은 상황도 집주인하고 얘기를 좀 해가지고 내가 매수를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양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들고 갈 건지 그 모든 것을 계약서에 작성을 하기 전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 계약 전 진짜 계약은 제가 봤을 때 가계약이거든요. 가계약할 때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에 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잔금일에 맞춰서 이사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삿짐센터 같은 경우는 또 빨리 이사를 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고 그 시간당도 돈이 또 추가로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를 할 때도 너무 내가 오후 늦게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 이사를 하는데도 돈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는 사람도 오는 사람도 좋으려고 하면 오전에 계약을 치르는 게 좋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오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을 사게 되면 등기상에 내 권리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맞춰서 법무사를 잘 알아보셔야 되고 이 법무사 같은 경우도 사실 정도가 없어요. 법무사 수수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덤탱이 맞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금액은 알아두시고 그 전에 법무사도 알아보셔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아까운 돈 다 법무사님한테 가게 되거든요. 뭐 어느 정도 가는 건 괜찮지만 솔직히 너무 덤탱이 맞아가지고 내가 소고기만 먹을 수 있는 돈 그렇게 써버릴 이유는 없잖아요. 법무사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같이 권리가 살아있는 물건을 내가 매수를 하거나 기존에 이제 다른 전세입자를 맞춰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전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해놨는데 그걸 말소를 안 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날에 맞춰서 그 전세권도 말소가 될 수 있도록 법무사를 알아보셔가지고 그 가는 날 살아있는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권리가 있다면 그때 말소가 잘 될 수 있도록 법무사님을 그때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도 좀 허다해요. 내가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체 한도가 좀 짜치는 거예요. 몇 억 단위의 그런 계약인데 막 500만 원 이렇게 한도로 이체를 설정해 버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안 돼! 그래서 그날에 이거 정말 별것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니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을 방지해야 돼서 이체한도 반드시 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주의사항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돌려보시고 정리할 것 좀 정리하시고 챙길 것 좀 챙겨서 진짜 좀 내가 좋은 집 살 수 있고 좋은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빛났달이었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